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 니스를 상대로 3-1로 승리한 흥미로운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3월 13일 수요일 바로 파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파크 대 프랑스에서 펼쳐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루이즈 감독은 이 승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특히 첫 35분 동안의 팀플레이에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 가장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니스를 상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상대방의 골문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이후 잠시 동안 경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어 골을 허용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잠시 동안 의심의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후반전에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독은 팀이 후반전에 경기를 장악하고 수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했다고 말하며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략은 상대방의 절반 지역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략은 많은 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이즈 감독은 팀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대회 4강에서 스타드 렌과 맞붙게 되며 이 경기에서의 승리는 그들을 결승으로 이끌 것입니다. 경기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선수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뛴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의 유려한 드리블과 타락한 박력은 경기장에서 돋보였으며 그의 크로스로 인해 음바페가 경기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던 전반 31분,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첫 번째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기를 모르는 정신은 후반 초반에도 이어졌고 그의 예리한 크로스가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후반 11분,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그의 크로스는 베랄드의 헤더와 만나며 골대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리고 후반 중반, 이강인의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PSG의 방어망 바깥 오른쪽에서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그는 왼발로 강하게 공을 감아차며 골키퍼와 골대 위를 차례로 넘기는 기적 같은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을 열광케 했죠. 축구 통계 매체인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슈팅과 키패스는 물론 패스 성공률 87%와 드리블 성공 2번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평점 7.3을 받았지만 그의 기여도는 분명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들도 있었으니 이강인의 기여도가 팀 승리에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죠. 이강인의 활약은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드리블이 눈에 띄었는데요. 니스의 강력한 수비를 뚫고 4명의 수비수를 단번에 무력화시킨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강인의 미친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죠. 한편 PSG의 트리플 크라운 트랩을 달성 여부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PSG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 상태가 되며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어요. 이미 재계약은 무산됐고 여러 해외 매체들도 그의 레알 이적을 확실시하고 있죠. 심지어 그의 새로운 등번호가 9번으로 정해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PSG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장식하고 있는 음바페는 자신이 속한 팀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와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이적 전에 팀에 큰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목은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게도 향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 역시 매우 밝게 보입니다. PSG의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앞으로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동안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며 PSG가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팀 중에서도 가장 젊은 팀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음바페의 이적 이후 PSG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 비사 19는 PSG 알켈라이피 회장이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팀을 떠난다 해도 PSG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킬리안 음바페는 점차 팀 계획에서 그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PSG는 은바페 없이도 경기에 익숙해지도록 그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어 팀의 전략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은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이뤄진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통해 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경기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며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PSG의 리빌딩 전략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최대 목표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9년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켈라이피 회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의 이러한 전략은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2001년생으로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앞으로 6에서 8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완벽하게 부합하는 나이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풀타임을 소화하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의 출전 시간이 다소 감소하며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듯 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이후 환상적인 패스로 킬리안 은바페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루이스 엘리케이 감독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은 팀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 경기인 랭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해 풀타임을 뛰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강인 선수는 예리한 시야와 패스로 팀 공격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전반 19분에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깊숙이 침투한 뒤 왼발 크로스를 날리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크로스는 결국 하무스의 발을 거쳐 리드골로 연결되며 팀의 2대1로 앞서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에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오른발로 강력한 슛을 시도해 상대팀을 위협했습니다. PSG는 다음 시즌에 사비 시몬스, 라민 야말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복귀시킬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지닌 확실한 재능과 능력은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이강인 선수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PSG와 이강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